지금 여기 보시죠. 목적에 대해서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그리고 거기 확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래서 5표시 무효의 원칙이 한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5표시 무효의 원칙.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맨날 무효등기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페이지 몇 페이지가 하냐면 26페이지, 자, 교재 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안한데 나 또 프린트 오늘 안 하는 거 정리해야 돼. 자, 3번 계약이 가불간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3번 봐. 5표시 무효원칙까지 했고 4번 보죠. 4번. 여기서 계약이 자, 가불간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죠. 요때. 그러면 성립이 되면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무효, 취소가 결정이 되죠. 근데 성립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성립 전에 이미 이런 말에 나와. 이미 계약 체결 이미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까지 그냥 이미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아주 저급으로 취급해.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매매계약이 건물을 체결했는데 전날 밤 이미 멸실되었대.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재산권의 건물 이전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계약 체결할 때 이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원시불능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4번 보면 원시적, 봐라. 가불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체결이 되었는데 이미 건물 전날 밤 멸실되었다면 이것을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불러. 그럼 무효인 경우 을은 이 건물을 사서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있지.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하려고 여러 도급업자에게 계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해서 저 푸른 초원위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이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둔 손해가 있잖아. 그 손해를 갑이 배상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자, 원시적 불능에도 전부 불능이 있고 원시적 일부 불능이 있어. 그럼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이 무효야, 무효. 그리고 무효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사람은 을이 인테리어 준비해온 비용 있잖아. 그런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 체결상 주의해야 돼. 과실. 과실은 뭐냐면 선의이지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랐지만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모른 데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그러므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게. 자, 요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을 법조문에서 표현이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 국어부터 하면 안 되잖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았다 쓰겠지. 무떻게 그렇게 썼겠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몰랐다 그 말이야. 어디 두 개 써놓고 보자. 다시 한번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알았다는 안 것이고 알 수 있었다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기는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를 다 했으면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자를 가르쳐. 따라서 알았어야 함에도 모르는 자. 그러면 이 과실이 있는 자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 책임.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책임 나오면 하도 많이 해서 책임 나오면 책임지는 자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책임 묻는 자는 우리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서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전부 선이 다 배워왔어요. 이렇게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책임에도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계약 책임도 있는데 우리는
불법행위 책임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약 책임을 배워. 그러면 계약 책임에서는 결국은 손해배상인데 그 손해배상은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효인 경우는 무슨 이익? 이익이익. 무효인 경우는 신뢰이익,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그래서 한 줄로 외워버려. 따라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책임을 묻는 자는 서원이 무과실해야 돼. 이익이익, 신뢰이익. 무효이면 신뢰이익, 유효이면 이익이익. 이렇게 외우면 돼. 자, 한번 보자. 4번에 1번 한번 외워보자. 원무과는 누구에게 무슨 이익을?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 읽는 순간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원무과가 뭐냐? 담배 피면서 원무과가 뭐냐? 집에 가 있자스가. 이 원무과를 우리는 한 100번도 더 했다. 100번도.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게 무과실 책임인데, 우리 시험에 무과실 책임 3개 나온다고 배우지 않았어. 담보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또 하나는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책임 3개 꼭 외워놓고 전부 나머지는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실이 안 거요, 모른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과실은 안 거다, 모른 거다. 모른 거다, 그 말이야. 몰랐어. 그런데 뭔데?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요 책임 나오면 손해배상 얘기를 하고지 않았어. 책임. 그래서 계약이 유효이면 이익이익, 무효이면 무슨 이익? 한번 읽어보다.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하라. 그럼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문제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원시적 일부 불능은 여기 봐.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른다. 원일이는 담보 책임진다. 그렇게 외워놓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수량부족 담보 책임에서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부족만 나오면 아기에게는 인정된다고, 선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량부족만 나오면 여러분들 수선이 있어야 돼. 선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원시적 일부 불능까지 같이 해서 따른다. 수원선. 선인 경우만 배금감액 청구 있고 이거 배우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수원선이다. 그래서 4번에 2번에 원일담은 수원선이다. 그럼 알아들어야 돼. 다시 해. 원일담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요약집에 다 있어. 요약집에 다 있는데 요약집에 페이지 몇 페이지 팔아. 싸움에서 내가 다시 써온 거예요. 자꾸 싸워. 다른 사람은 여기 보고 있는데 혼자서 휴대폰 보다가 왼쪽 보고 있으면 너 눈이 왜 그 모양이냐? 다시 한번 원일담. 그 다음에 여기 봐. 계약이 요때 성립이 되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어. 그 후불이라고 불러. 따라서 후불은 무효 없다. 그냥 하나 외워놓으면 돼. 후불은 무효 없다. 3번이. 후불은 유효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후불은 유효돼. 현장. 아, 이미 유효였는데 또 후불이 유효가 되냐?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도 교수들은 법과대학 출신들이라니까, 박사들.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나온 후발불능은 유효이다. 절대 그렇게 나온 적 없어, 시험은. 후발불능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외워본다. 후불은 무효 없다. 이해하셨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 여기 봐. 어디 왔냐면 목적이 확정 가능성까지 배웠어. 다시 한번 원시불능, 후발불능. 후불은 무효요, 무효는 없어. 그리고 이제 적법 하는 거야. 적법. 그래서 법에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집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와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돈은 받아놓기는 했으나 양심적으로 미안한 점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고, 지금 이거 있잖아. 3장. 이것만 달달달 외울 것도 없어. 이거 이 정도도 못 외워서 한다고 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것만 잘해도 합격하니까. 남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오셔서 공부해도 합격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엑기스 하잖아. 이런 거. 이것만 해도 합격한다고 온다면 희망을 가지고 여러 번 오셔. 지금 이제 어디 하냐면
여기 봐, 목적에서 지금 여기 봐, 순서가 계약의 목적에서 효력 요건으로 목적에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확정 가능해야 돼요.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순서대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된다. 적법.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계약에서 쓴 내용이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근데 법에는 강행법규라는 것도 있고 강행법규나 강행규정이나 같아. 그리고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데 그냥 우리는 글을 읽어보면 돼. 강행법규는 강제적으로 행해야 돼. 근데 계약서에 쓴 계약서 내용이 지금 계약서 내용을 배워 매매계약서에 쓴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의법규에 반하면 무효요, 유효요? 유효. 그리고 우리 민법은 강행법규라고 하면서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그런 거 없어. 표현이 민법은. 그냥 민법은 강행법규라고 한다면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다 효력규정이야. 근데 공법은 여기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진다니까, 공법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배워. 공법상의 법률행위. 그래서 그 공법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고 단속규정은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들키지 않고 안 들키면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걸 단속규정이라고 하는데 쉬워. 단속규정은 몇 개 있어. 자, 거기 한번 봐 이제. 여러분들 그 5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왼쪽에 5번 왼쪽에 단속규정이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단속규정에다가 왼쪽에 위반시 유효 이렇게 하나 써봐. 위반시 유효.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요 무효요? 지금 이런 프린트 오늘 놔드린 거 프린트 5번 번호에 5번 왼쪽에 단속규정 처음 온 사람들만 써. 그 다음에 거기에 효력규정 나오잖아. 다시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구별한다 안 한다? 그냥 우리 민법에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건 다 효력규정이야. 근데 공법에 단속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나누어. 그러면 이제 거기 단속규정 한번 여러분 따라한다. 우연히, 직접, 무허가, 전매, 생략 이런 말만 나오면 다 유효야.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봐라. 무허가, 건물, 임대차, 행위. 그러면 임대차를 물어보거든 여기. 근데 자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요거 봐요. 매매. 그럼 수식어가 형용사가 여기는 허가 없이가 매매를 수식하고 있잖아 여기는. 근데 무허가가 임대차를 수식해, 건물을 수식해. 무허가 임대차냐, 무허가 건물이냐. 또 영어 공부 해줘야 되겠네 이것이. 오가 수식하는 것도 요거 아니야. 뷰티풀도 이걸 수식하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수식어가 한 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임대차는 무허가 임대차요. 그냥 무허가 건물이요. 이 건물은 허가 받든 안 받든 그냥 유효라 그 말이고 나중에 들키면 처벌만 받으면 돼. 그냥 무허가 이런 말에 나오면 유효해버리면 돼. 근데 허가 없이 이런 말에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허가 없이나 결의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건 효력규정 위반이야. 그 다음에 우연히 이게 뭐냐면 따라서 우연히 중개사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없는 사람이 우연히 한번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야. 그건 유효, 단속규정 위반. 그러나 여기 봐. 업으로 한 것을 한 번요 수없이 하는 거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업으로 틈만 나면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그 말이야. 무효. 이것은 이거 효력규정 위반이라고 불러. 그래서 효력규정은 여러분들 허가 없이 초과, 신탁,
그러니까 이런 말만 나오면 효력규정으로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거기 한번 봐. 자, 여러분들 허가 없이 초과. 그 신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배웠던 그 명의신탁이요. 부동산 실명법이 효력규정이다 그 말이야. 그럼 초과 나오면 해봐. 중개 수수료를 2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200만 원을 넘게 너무 많이 받는 거 따라다 수수료, 초과 수수. 그러니까 앞으로 초과만 나오잖아. 그럼 다 무효예요, 그것들이. 그리고 이자 제한법상 이자를 10% 넘게 받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자 제한법에 법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이런 것들 따라서 초과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무효요, 유효요? 무효. 자, 한번 외워본다. 우연히. 우직이 알지? 따라서 우직이가 무가 전매해서 생략한 것은 전매 나오잖아. 이제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거래 전매 규정 위반한 거. 그 다음에 생략이 뭐겠어?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에 따라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유효다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게 만약에 단속 규정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 그냥 한 번만 외워놓고 말아버리고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한 문제가 나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기서 허가 없이 한 매매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따로 특별법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으면 되고 어쨌든 허가 없이 한 매매는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다시 여기. 자, 우리는 지금 목적을 놓고 본다면 목적에서는 제1단계가 확정 가능해야 돼. 2단계는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3단계는 뭐 해야 되고? 적법. 4단계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구별하냐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고 처백의 아파트를 준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 여기서 적용돼. 그럼 여기 불법 원인급여는 처백의 아파트를 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명의신탁을 하는 게 여기에 있다고 명의신탁은. 자, 어디 봐. 명의신탁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무효라고,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라고. 그러면 여기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돼야 안 돼. 그게 두 개 구별해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한 매매도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 차이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 가셨나? 그리고 목적에서는 절대, 목적에서는 두 개 추인 있지? 자, 저 한 장 넘겨, 뒤로. 맨 뒤로 한 장 프린트 오늘 놔드린 거, 28번 보면, 한 장 넘겨서, 다음 중 추인이 불가능한 거 나오잖아? 요 프린트 오늘 놔드린 거 28, 한 장 넘겨, 뒤로. 한 장 넘겼더니 몇 번이야, 번호가? 28번 봤더니, 오른쪽에 다음 중 추인이 불가능한 거 나오잖아? 거기다 밑줄 그시고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여기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서 무효여, 목적에서 무효여, 의사표시에서 무효여 나오잖아? 그럼 목적에서 다 생긴다 하면 돼. 목적에서. 물론 목적에서만 추인이 불가능해. 써봐 거기다가.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어디? 목적에서. 자, 여기다 목초 없다. 근데 목적에서도 추인이 불가능해 꼭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 목적에서 두 가지인데 요것만 물어봐. 다 같이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행위 두 개만 물어본다. 목적에서.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그 두 가지가 외워본다. 강추 없다, 반추 없다. 우리 이렇게 외웠다고. 강추 없다, 반추 없다 이렇게 외웠어.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목적의 적법과 관련하여 자, 한번 외워본다.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무효다.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무효다. 이렇게 외우면 돼.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무효. 그 다음 우직이. 이 직이 뭐냐면 직접 거래 위반이야. 우리가 고객이 중개사에게 물건을 좀 팔아주시오라고 물건을 내놓잖아.
그럼 중개사 지가 직접 거래하는 거. 그것은 무효, 유효. 유효. 단속규정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무효가 숙박업 행위. 무효가 건물 임대행위 이렇게 나오면 무효가 이렇게 나오면 유효요. 단속규정 위반. 전매 나오면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생략 나오면 유효.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자. 23페이지. 자, 23페이지에 대표 유형의 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틀린 것 그러면 얼른 X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 맞추면 얼른 답보고 끝내버려야지. 1번. 자, 목적은 확정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확정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1번 X. 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실현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립 당시 실현할 수 없다. 이 말은 원시적 불능이야.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니까 유효요, 무효요? 무효. 자, 디귿번.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 후 동그라미. 불가능 동그라미 외워버려. 후불은. 무효? 없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후불은 유효다 하지 말고 후불에서는 여기 배웠잖아.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가. 후불에서는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유효인 것은 아니야. 끝나버렸는데 무슨 유효야. 그래서 외워요. 후불은 무효 없다. 그렇게 외우느라고 후불은 무효 없다. 그 다음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나왔네. 생략 등기가 자, 동그라미 쳐. 생략.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 나오지? 그러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 자, 01번. 목적